부자가 되려는 지혜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돈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돈에 대한 시각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급속한 국가의 성장 속에서 균형 잡힌 부자들을 보기 드물었기에 우리는 항상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생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국민을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가며 언론에서는 마치 부동산이 모든 부의 정점인 것처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부라는 것은 그것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볼 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를 정의할 때 예전에는 백만장자, 천만장자처럼 단지 그 갖고 있는 돈의 액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란 물질적 부, 정신적 부, 영혼의 부가 균형 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으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겸손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정작 그 많은 방법 중에 자신이 실천해야 할 방법들을 찾으며 실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동기부여 영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자기개발 분야의 대표적 선구적 인물로 꼽히는 월레스 워틀스의 위즈덤 포 더 리치의 내용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인간관계론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 성공의 응, 나폴레온 힐,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의 론다 번이 내 인생을 바꾼 책으로 이야기했던 고전이기도 하였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워틀스가 이끌어낸 원칙을 배워 실천하여 눈부신 결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주에는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둘째,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됩니다. 셋째, 인간의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읽고 또 읽으라고 주문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되는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매일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저의 비전을 만들고 라이프 플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전과 라이프 플랜을 만든 것이 40살이 넘어서 만들게 되었는데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40대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생을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요. 그래도 노트에 적기로 했습니다. 40대의 저의 목표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빠로서 살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가 생기고 나니 저의 습관이 바뀌더군요. 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었습니다. 술을 마실 시간을 줄이고 책에 몰입했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읽기 시작하여 매년 100권 이상의 책을 3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시작하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더군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책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2명의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30분 정도 책을 준비하고 약 4년 동안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때 책을 읽어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책들도 보게 되고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덕분에 성인이 된 우리 아이들과는 지금도 관계가 좋습니다. 또한 그 나이는 어릴 때 머리맡에서 들려준 책의 이야기 덕분인지 책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지금도 책을 굉장히 쉽게 읽는 편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교본으로 삼는 책이라면 그 책 속에 나온 것들을 따라야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했는데요. 의역을 하면 갈망하라, 바보처럼 묵묵하게 가라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여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여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배가 부른 사람이 욕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가려면 바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똑똑해서입니다. 똑똑하면 좋은 건 아닌가요? 하고 말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똑똑함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똑똑함이란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어야 하는데 책을 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똑똑함이란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도서관을 찾으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많은 도서관이 생겼죠. 거기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똑똑함이란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보 같음과 통합니다. 바보는 무직하게 묵묵히 그것을 실천해 나가니까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바보 같았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골똘히 생각하다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하면서 뛰쳐났죠. 사람들은 그를 미쳤거나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연구에 골몰한 나머지 자기가 옷을 안 갈아입은 것도 몰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위인들은 오로지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집중하였기에 바보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고는 대단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인지 작업 중 뇌의 에너지 소비가 휴식 때보다 약 20배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넘쳐납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살을 빼고 일부러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진화된 뇌를 바꿔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익숙하려고 하는 것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생각합니다. 또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 각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면 처음에는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거의 쓰이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의식의 각인은 자기 전에 듣는 확언, 아침에 깨자마자 듣는 확언이 좋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에 항상 이렇게 쓰여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수십 번 외쳐보세요. 아니면 자기 전에 100번, 1000번 들으세요. 100번 이상 써보세요. 이렇게 머리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목표를 쓰고 시각화를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 후 행동이니까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오도록 하는 것이지요. 부를 얻기 위한 지혜 중 책에 있는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와 지나친 이타주의를 경계하라.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은 부를 크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 것, 사는 것 이런 행위들은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나만의 살이 사욕을 부릴 때 남들은 그것을 모를까요? 결국 남들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하겠죠. 그리고 그의 상품, 서비스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 남을 위한 이타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준다고 남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상품, 서비스는 서로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빵은 당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것을 제공한다면 결국 그 사람도 망치게 되고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숙제를 전부 해준다면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도움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를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상대방에게 주어라. 상대방이 나에게 부를 주었는데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더 큰 부를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일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했을 때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나는 상대방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생각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좋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얻기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얻게 해주어라.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단위의 일을 시작할 때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일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동료로서 나의 일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정말로 신뢰하는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위임한 사람과 공유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들을 얻도록 도움을 줄 때 진정한 인간적인 신뢰가 삭힐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이 한 동료들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해주고 있어서 커다란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많은 부분을 위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를 만들어야 나의 일이 쉬워지고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서로 신뢰하면 일에 대한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서로 상생하는 직장이 되면 아침마다 만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원칙 3가지를 상기해 보면서 끝맺겠습니다. 첫째, 세상 만물은 생각하는 근본 물질로 만들어졌다. 둘째,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존재가 창조된다. 셋째, 인간의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대로 창조된다. 이상 부자로 만드는 지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